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교재 페이지 58에 있는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케플러가 자신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남기고 간 아주 많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 어떤 법칙을 세 가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케플러 법칙은 어떤 이론적으로 이끌어낸 법칙이 아니라 관측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 실제 어떤 천체 움직임을 관측하고 이제 그걸 기록한 것을 토대로 어떤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습니다. 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자, 제1법칙은 뭐냐면 이름이 타원 궤도의 법칙이에요. 타원 궤도의 법칙.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고 제3법칙이 조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조화의 법칙. 자, 제1법칙 타원 궤도 법칙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건데, 타원 궤도의 법칙을 말을 하려면 타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타원 궤도는 어떤 주어진 두 점, 고정된 두 점, 초점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초점, 여기 초점 있죠? 어떤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좌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필이 하나 있는데 실의 길이가 같아요. 연필을 이 실을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연필을 쭉 돌리게 되면 이 초점이라고 적힌 이 바깥에 있는 이런 어떤 경로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 경로가 바로 타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타원을 구성하는 어떤 임의의 점을 하나 이렇게 찍으면 이 초점으로부터 이 거리하고 다른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있죠. 이걸 두 개 더하게 되면 처음 실의 길이하고 똑같겠죠. 즉 이 길이하고 요 길이 더한 거랑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더한 거는 항상 같습니다. 그런 점들의 집합이 우리는 타원이라고 그런 점들의 자취를 우리는 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타원 궤도의 법칙은 뭐냐? 자, 먼저 말로 설명을 하면 우리 태양계에서 모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자,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그죠? 근데 공전할 때 어떤 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그 궤도가 어떤 궤도라고요? 타원인데 그때 태양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타원 궤도상의 두 초점 가운데 한 군데 위치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태양은 어떤 임의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 태양을 뭘로 두고 두 초점 가운데 한 초점으로 삼는 그런 타원 궤도를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행성이 어떤 임의의 한 행성이 있는데 다른 행성은 이 태양을 한 초점을 삼고 예를 들면 다른 초점을 여기라고 잡으면 이 둘을 초점으로 잡는 이런 궤도를 그릴 수도 있죠. 여튼간에 태양을 두 초점 가운데 한 초점으로 삼는 타원 궤도를 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기억해 두고 그럼 이제 이름을 좀 붙이려고 해요. 설명을 위해서. 자, 그랬을 때 이 두 초점의 중간 지점이 타원 궤도의 중심이 됩니다. 그랬을 때 행성이 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돈다고 하면 이 지점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을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면 근일점이라고 부르고,
자, 이 지점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타원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이 타원이 대칭이에요. 그죠? 이쪽으로도 대칭이고 이쪽으로도 대칭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긴 반지름을 우리는 A라고 쓰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반경, 긴 반지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요 거리가 장반경이 아닙니다. 장반경이 얘가 아니에요. 누구? 중심으로부터의 이 거리를 우리는 장반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건 이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 때에 뭐예요? 근일점에서 가장 그 속력이 빠르고 원일점을 지나는 순간에 그 속력이 가장 느립니다. 이건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빠르고 원일점에서 제일 느리더라. 교재에 보면 20률이라는 말이 나오죠. 20률이라서 E가 있는데, 자, 요 장반경을 A라고 할 때 20률이 E라고 하면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 거리는 A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자, 그럼 이제 20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고 다만 뭐가 E가 0이면 20률이 0이면 자, 초점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니까 초점이 중심에 있는 거죠. 두 초점이 다. 여도 2A인데 2A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초점과 중심이 같다. 두 초점이 하나다. E가 0인 경우는 원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궤도라는 것은 타원궤도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초점이 일치하는 그런 타원궤도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장반경이 뭔지 타원궤도가 뭔지 정도만 생각하고 근일점에서 제일 빠르고 원일점에서 제일 느리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법칙에서 이제 어떤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타원궤도로 공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린 이것도 타원궤도예요. 근데 타원궤도를 돌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을 한 초점으로 가진다고 그랬죠. 태양과 이 행성을 연결하는 어떤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어떤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넓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행성이 여기로부터 이 지점 A라는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 A 다시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B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델타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같은 시간 동안 이제 이 선분이 휩쓸고 간 넓이는 이렇게 A와 A-를 연결한 이 넓이가 이 선분이 휩쓸고 간 넓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B에서 B-까지 휩쓸고 간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죠. 그랬을 때 뭐예요? 이 면적이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 면적속도 일정 법칙은 자,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배운 적은 없지만 이제 부채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고 자, 이 호의 길이가 L이고 그다음에 이 반지름이 이 호의 부채꼴의 반지름이 R이라면 요 넓이 있죠. 부채꼴의 넓이. 요 넓이는 넓이를 S라고 할 때 S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이제 사실 완전한 완전한 부채꼴은 아니지만 이게 얘를 A라고 하고 이 면적을 이 면적을 B라고 하고 이 면적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와 B는 완전한 부채꼴은 아니지만 만약에 A에서 A-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델타 T나 B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델타 T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이 매우 짧다고 하면 부채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A의 넓이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를 R2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매우 짧다면 얼마 못 이동했을 거니까 여기도 그냥 R2라고 잡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부채꼴로 볼 수 있죠. R2에다가 요 호의 길이, 요 길이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 길이는 V2에서 이렇게 가는데 걸린 순간적인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V2 델타 T라고 쓸 수 있죠. 그럼 B의 넓이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이 거리를 R1이라고 하고 시간이 매우 짧다면 여기까지 가는데 속도는 거의 일정하다 볼 수 있고 이 R1이라면 얘도 R1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간이 매우 짧다면 바로 옆이니까 그러면 R1 V1 델타 T가 되겠죠. 이 길이가 V1 델타 T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A의 면적하고 B의 면적이 같으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면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날아가는 게 2분의 1 날아가고 델타 T 같은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날아가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식이 나오냐면 R1 V1 이코르 R2 V2 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타원궤도에서 이 길이를 R1이라고 하고 가장 멀리 있을 때 거리 여기를 R2라고 하고 얘를 태양이라고 합시다. 태양, sun. 그러면 여기 속도를 V1, 여기 속도가 V2라고 하면 R1 V1 이꼴 R2 V2 모든 지점에서 얘가 예를 들어 여기가 R3라고 하고 이 지점의 순간적 속도를 V3라고 하면 R3 V3가 항상 같으니까 얘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일정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언제 R1이 근일점으로서 가장 작으니까 이때 V1이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죠. 즉 근일점에서 가장 빠른 속력을 가진다.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말로 표현하면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는 성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이 같다. 식으로 표현하면 그 결과 RV가 일정하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R1의 거리에 있는 행성 속도가 V1이고 R2의 거리에 있는 행성의 속도가 V2라면 이놈은 항상 같더라.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한번 들어보면 이제 단위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태양이고 이제 행성이 있을 때 이 행성이 돌고 있어요. 타원궤도를. 그랬을 때 한 지점,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거리가 4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 얘를 순간적으로 도는 공전하는 속도를 100이라고 해요. 만약 여기까지 거리가 상대적인 거리가 5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적인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4 곱하기 100하고 같은 값이 돼야 되니까 80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임의의 값, 예를 들어 여기가 한 3 정도 된다. 그럼 여기 속도는 3분의 400 곱해서 400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이 거리와 그 지점을 지나는 속도의 속력의 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얘하고 곱한 거. 그죠? 그럼 만약 여기가 이까지 거리가 2다. 그러면 이 지점을 지나는 속력은 얼마라고요? 그쵸, 200이 되겠죠. 그러면 보면 확실히 멀리 있으면 더 천천히 도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간단한 예였고, 세 번째로 제3법칙 조화의 법칙을 공부할 건데, 이 조화의 법칙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1법칙, 2법칙 모두 중요하지만 3법칙이 조금 공부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3법칙을 강조하려고 해요. 3법칙을. 그리고 이제 교재에 보면 뭐 역제곱력이다, 뭐 중심력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간단히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3법칙, 조화의 법칙을 해보겠습니다. 조화의 법칙은 따로 빼서 할 거기 때문에 다 지우고 다시 제3법칙을 해보겠습니다. 조화의 법칙은 어떤 행성이 이제 태양과 같은 어떤 천체 주변을 돌 때에 자 보세요. 여기 태양이라고 합시다. 태양 주위를 자 태양계 어떤 행성이 돌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돌게 되면 이렇게 태양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운동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행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공전 주기라고 볼 수 있죠. 공전 주기. 앞에서 주기라는 말을 사용했죠. 자, 어떤 반복되는 운동이 있을 때 그 운동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바퀴 도는데 행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공전 주기라고 하고 그 주기를 t로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조화의 법칙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 장반경이라고 했죠. 앞에서 A 뭐라고 불렀어요? 장반경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주는 법칙입니다. 자, 공전주기. 어떤 행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걸리는데 걸리는 공전주기라는 것은 공전주기의 제곱이 이 장반경 긴 반지름의 3승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얘를 등식으로 나타내주려면 주기의 제곱은 어떤 비례상수에다가 a 3승을 이제 곱해준 그런 형태가 되더라. 이게 바로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조화의 법칙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태양 주위를 태양이라는 어떤 천체 주위를 도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a 3승분의 t제곱이라는 값을 해보면 어떤 k라는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얘가 어떻다고요? 일정해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 모든 전체들은 긴 반지름,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 분의 주기에 제곱한 것이 항상 같은 값을 가지더라. 이게 또 이제 조화의 법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써보면 조화의 법칙은 t의 제곱이 장반경의 3승 세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ka 3승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어떤 같은 천체 주위를 도는 모든 행성들은 a 3승분의 t 제곱이라는 값이 어떤 k라는 값으로 항상 일정한 값으로 가지더라. 같은 값을 가지더라. 자, 그러면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원궤도에 가깝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E가 이심률이 0인 뭐예요? 그러니까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장반경하고 이 원궤도의 반지름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거의 원궤도로 도는데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 거리, 즉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1AU, 천문 단위라고 해요. 1AU, 지구과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1AU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즉 공전 주기는 얼마예요? 1년이죠. 1년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냐면 59에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문제처럼 어떤 천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어떤 천체가 있는데 그 천체에 뭐예요? 공전 주기가 즉 T'으로 할게요. T'이 8년이더라. 그렇다면 자 얘는 어떤 장반경 A가 얼마냐? A'이라고 할게요. A'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태양 주위를 돌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 T의 제곱은 KA 삼성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지구 같은 경우에 자 1년의 제곱은 K의 1 AU의 3승이 되죠. 자 그러면 8년이라면 이 K 값은 같으니까 K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A 삼성이 1 AU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3승분의 1년의 제곱으로 둘 수 있죠. 그런데 얘는 똑같이 태양 주위를 도니까 뭐 거리는 모르겠어요. 장반경은 A 삼승이고 주기가 8년의 제곱이래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A 삼승은 뭐라고 되냐면 A 삼승은 넘기면 1년분의 8년의 제곱 곱하기 1 AU의 3승이 됩니다. 따라서 A라는 것은 8의 제곱의 3분의 1승에 1 AU 곱하기 1 AU의 3의 3분의 1승이죠.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A라는 것은 64의 3분의 1승에다가 1 AU가 되죠. 그러면 3번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건 4입니다. 4 AU가 답이 되는 거죠. 얘가 앞에 값이 4입니다. 따라서 4AU가 답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조화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같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어떤 천체의 주기를 통해서 장반경을 알 수 있고 또는 장반경을 통해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천체가 도는 이게 뭐 똑같은 천체 주위를 도는 이런 행성들이 있으면 이게 태양이 그렇지고 예를 들어 어떤 행성이면 얘를 A라는 행성이라고 보고 얘를 B라는 행성이 보면 A와 B 사이에는 어떤 A 행성과 B 행성 사이에는 A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T A, B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TB. 그리고 A의 장반경을 AA, 그 다음에 B의 장반경을 AB라고 합시다. 그럼 이 둘 사이에 A 행성과 B 행성 사이에는 어떤 공통된 관계가 있냐면 A의 3승 TA의 제곱이 AB의 3승 TB의 제곱이 어떤 일정한 상수값으로 같다는 걸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A라는 천체는 어떤 하나의 천체 어떤 다른 천체 A-라는 천체 주변을 돌고 만약에 B라는 행성은 또 다른 B-라는 천체 주변을 돈다면 이 A와 B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더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공통된 어떤 천체 주변을 돌 때에만 이런 식을 쓸 수 있다. 그건 왜 그런지 뒤에서 한번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교재 이제 페이지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자, 이 교재 페이지 60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은 어떤 물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으로부터 뉴턴의 중력 법칙 있죠? 중력 법칙으로부터 마치 뭐를 케플러 법칙이 유도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 두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뒀냐면 먼저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것은 자 어떤 원래 일반적으로 타원 궤도지만 중심에 태양이 이렇게 있고 태양 주위를 도는 태양의 질량을 라지엠으로 두고 태양 주위를 도는 질량이 스몰 m인 어떤 행성의 운동을 가지고 이제 마치 케플러 법칙을 유도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이 원궤도를 둔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때 원궤도의 반지름을 스몰 r에 둡니다. 그러면 자, 이 경우는 타원 궤도의 이제 특별한 경우로서 이제 이 r은 원의 반지름이지만 타원으로 따지면 긴 반지름으로 여겨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원궤도는 타원 궤도의 한 종류로서 이제 장방경하고 장방경이 곧 이 초점이 중심하고 같은 두 초점이 이제 중심에 일치하는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이용해서 자 이 질량이 m인 스몰 m인 물체가 라지 m인 태양주를 돈다라고 하면 자 등속 원운동을 가정을 합니다. 그죠? 등속 원운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때 등속 원운동이라면 항상 얘가 만약에 얘를 V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돈다고 하면 얘에 작용하는 등속 원운동 할 때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라는 것은 그 크기가 힘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R분의 mv 제곱의 크기를 가져야 된다 했어요. 근데 얘는 특별히 그러한 힘을 구심력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냐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것이 태양과 질량이 라지 m인 태양과 질량이 스몰 m인 행성 사이의 중력이죠. 그럼 구심력이 중력이니까 중력에 해당하는 힘의 크기는 g의 그들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다가 라지 m 스몰 m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두 개는 항상 구심력에 해당하는 힘은 항상 이런 크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크기의 힘을 주는 것이 중력이니까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얘는 등속 운동이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t가 v라는 속도로 2πr이라는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주기니까 이로부터 v라는 것이 t분의 2π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g의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은 자 r분의 mv 제곱인데 v 대신에 얘를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t의 2πr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제곱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t 제곱이 어떻게 나오냐면 gm분의 4파이 제곱의 r의 3승이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잘 보면 이 중심에 있는 태양의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자 이 라지 m인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은 이 r과 떨어진 거리와 해전하는 어떤 반지름의 길이하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사이 관계가 항상 거리 3승분의 t 제곱이 요런 값으로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일정한 값인 상수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t 제곱은 k의 r 3승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얘를 이제 타원에 대해 확장을 시키면 여기 정당하진 않겠지만 확장을 시키면
t 제곱이 어떤 상수값에다가 뭐예요? 긴 반지름의 삼성인, 이런 케플러 법칙을 마치 유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t 제곱 r 삼성분의 t 제곱이 일정한 값을 이렇게 쓰려면 중심에 같은 전체 주변을 도는 물체들 사이에서만 얘가 이 값이 서로 같다 했어요. 왜냐면 이 값이라는 것이 gm분의 4파이 제곱이라서 뭐예요? 요 중심에 놓여 있는 요 전체 질량의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달라지면 요 m 값이 달라져서 이 k 값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k 값은 뭐에? k 값은 중심에 놓여 있는 전체 질량분의 1에 비례를 하는 거죠. 즉 질량이 만약 가운데 태양 대신 태양의 질량 2배인 어떤 그런 천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천체 주위를 도는 물체 같은 경우면 k 값이 어떻게 돼요? 절반이 된다는 겁니다. m 대신에 2m이 들어가면 이 값이 절반이 되겠죠. 따라서 절반이 되죠. 그래서 근데 가운데 있는 천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값 자체, k 값 자체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의문을 품어야 될 게 뭐냐면 뉴턴하고 케플러하고 생각을 해보면 케플러가 뉴턴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 교과서의 논리는 뭐 확인하는 거긴 하지만 마치 뉴턴의 법칙으로부터 케플러 법칙을 유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놨죠.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케플러의 법칙으로부터 뉴턴이 자신의 중력 법칙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뉴턴 법칙으로부터도 케플러 법칙이 당연히 유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케플러 법칙 가지고 뉴턴의 뉴턴의 그 만료력 법칙을 중력 법칙을 만들어냈으니까 당연히 거꾸로 가면 당연히 케플러 법칙도 맞는 것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뉴턴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중력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밝혀져 있는 사실은 뭐라고요? 케플러 법칙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뉴턴이 자신의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 케플러 법칙 t 제곱은 k의 a 3승. 근데 원궤도일 때는 t 제곱이 k 값에다가 반지름의 3승인 이런 값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이제 원궤도를 도는 어떤 행성 운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뉴턴이 자 여기에 중심에 m인 놈이 있고 자 여기에 스몰 m인 놈이 있더라. 그랬을 때 얘가 얘 주변을 v라는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더라. 그러면 그리고 얘 떨어진 거리가 r이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자 그냥 중심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 뭐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r분의 mv 제곱의 크기를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중심 방향으로 얘를 이 m이라는 물체를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에 해당하는 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힘에 해당하는 놈의 크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는 여기서 v가 뭐임을 알고 있냐면 t분의 2 파이 r인 걸 알고 있죠. 근데 자 여기는 그러면 r분의 m인데 자 v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t 제곱분의 4 파이 제곱 r의 제곱 이렇게 되죠. 구심력이. 그러면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4 파이 제곱의 m의 r에다가 t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t 제곱이 kr 3승이니까 4 파이 제곱 m의 r에다가 kr 3승분의 1이 되죠. 그럼 구심력은 뭐가 되냐면 k의 r 제곱분의 4 파이 제곱 m이 됩니다. 그죠? 결국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은 상수니까 구심력이라는 것은 무엇에?
구심력이라는 그러니까 태양이 어떤 이 라지 m이 스몰 m인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필요한 어떤 힘, 즉 구심력은 뭐에 비례하냐면 r 제곱분의 스몰 m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만약에 스몰 m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라지 m이 자신의 주위를 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크기는 라지 m이 스몰 m을 잡아당기는 힘하고 뭐예요? 스몰 m이 라지 m을 잡아당기는 힘은 같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구심력은 역시나 r제곱분의 라지 m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둘을 종합해보면 구심력은 뭐에 비례해요?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에 비례하더라. 이놈을 등식으로 주려고 하니까 이때 질량이 m과 스몰 m인 어떤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한 힘이라는 것은 즉 서로에게 질량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이라는 것은 중력이 곧 구심력인데 구심력 이꼬르 중력인데 중력은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에 비례하는데 등호로 두려면 그쵸 비례상수를 둬야 되죠. 그래서 비례상수를 G로 둬서 중력이 이런 방식으로 구해진다 라고 이제 가는 게 순서에 맞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교재에 이제 말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따라가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케플러 이제 페이지 61페이지에 있는 케플러 선법칙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은 t 제곱은 k a 3승, 뭐 k a 3승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때 이 k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제 타원 궤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초점에 놓여 있는 요 전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 k 값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g m 분의 4 파이 제곱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 값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뭐라고? k 값이라는 것이 n분의 1에 비례한다. 이 말은 m이 2배가 되면 라지 m이 이 값이 2배가 되면 뭐예요? k 값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근데 이 m 값이 절반이 되면 k 값은 2배가 된다. 그러니까 n분의 1에 비례한다는 말은 m에 반비례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61페이지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떤 질량이 m인 전체 주위, 자, 그러니까 이 경우죠. 질량이 m인 어떤 전체 주위를 도는 행성 어떤 A가 있다는데 A가 있는데 얘의 긴 반지름이 자, 중심으로부터 긴 반지름이 A고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래요.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T 제곱은 K A 3승이라는 식이 성립하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를 보냐면 질량이 2m인 어떤 전체 주위를 어떤 타원 궤도를 도는데 어떤 전체가 자 그러면 얘가 돌아요.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 그러면 얘는 여기 중심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긴 반지름이 2a고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 t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t 프라임 제곱 이꼬르 얘가 이제 질량이 달라졌으니까 뭐예요? 더 이상 이 k 값 똑같이 못 쓰죠. k 다시 k 프라임에다가 2a의 삼성이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k 프라임 k는 어떤 뭐냐면 gm 분의 4파이 제곱이고 k 프라임은 g의 2m 분의 4파이 제곱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질량이 2배가 되니까 k 값은 절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k 대신 2분의 1k를 넣고 2a 3승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t의 제곱은 k의 3승이고
t 프라임의 제곱은 2분의 1 k의 8a 3승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얘는 계산해보면 4k의 a 3승이죠. 그러면 위에 걸 1, 밑에 걸 2라고 하면 2를 1로 나누면 t분의 t 프라임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4가 되겠죠. 그러면 t 프라임의 제곱이 4t 제곱이 될 거고 t 프라임은 2t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질량이 2배가 되면 얘가 k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 k를 쓰면 되고 비례상수를 질량이 만약에 2분의 1m이라고 하면 k 대신에 2k를 쓰면 되겠습니다. m일 때 k라고 한다면 자, 이건 일단 문제를 내기가 조금 편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도 이 내용을 케플러 법칙 3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니까 조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